안녕하세요, 여찬합니다. 오늘은 지금껏 한국 기업이 메인 스폰서였던 해외 축구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타이어 기업 넥센의 맨시티 슬리브 스폰서 또한 현재 가장 유명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국 기업이 유니폼 가슴팍에 떡하니 걸렸던 메인 스폰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크 리옹. 첫 번째는 올림피크 리옹과 현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로 2000부터 유럽축구연맹의 후원사로 활동 중이며 1999년 미국 여자 월드컵을 시작으로 2022년 월드컵까지 피파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 매우 적극적인 기업인데요. 현대는 2012년 8월 11일 리그앙의 명문 올림피크 리옹과의 2년 후원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올림피크 리옹은 1950년 창단한 역사 깊은 구단으로 PSG의 독재가 시작되기 전인 01-02년 시즌부터 7년 연속 프랑스 1부 리그 우승을 하는 등 프랑스 최고 명문팀 중 하나인데요. 현대차는 올림피크 리옹과의 후원 계약을 통해 유니폼, 경기장 내 광고판, 선수 대기석 및 팀 버스에 현대차의 로고를 부착하고 홈구장인 스타드 제를랑에는 현대차의 차량을 전시하는 메인 스폰서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스폰서 계약을 2번 연장하며 2020년까지 리옹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에미레이츠 항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현대 후원으로 인해 같은 후원 기업인 전북현대와 리옹과의 평가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르도. 황의조 선수가 활약하며 국내 팬들에게 익숙해지기 전, 그것도 무려 13년 전에 기아자동차는 06-07 시즌부터 보르도와 메인 스폰서십을 맺었습니다. DT 밀러, 지네딘 지단, 요한 그루기프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간 보르도는 비록 현재는 2부 리그에 있지만 1881년에 창단하여 올해 141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그앙의 대표 중견급 명문 클럽인데요. 140년이 넘는 역사상 1부 리그 우승은 총 6회를 기록했는데 그중 마지막 우승이 바로 기아가 메인 스폰서 시절이던 08-09 시즌이며 그 다음 시즌 출전한 챔피언스 리그에선 조별리그에서 미넨, 유벤투스 같은 강호를 상대로 무패를 기록하며 5승 1무로 조 1위를 기록하더니 16강에선 올림피아코스를 가볍게 제치고 8강에 진출, 8강전에서 만난 리옹에는 득실차로 밀려 떨어졌지만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아는 보르도와 16-17 시즌까지 10년간 메인 스폰서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아의 스폰서십으로 지난 2015년에는 보르도시에서 광주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AT 마드리드.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간지 가득한 추억으로 기억하는 AT 마드리드와 기아 간의 스폰서십입니다. 기아는 지난 2005년 9월 스페인 3대 명문팀인 AT 마드리드와의 공식 후원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2005년은 기아가 스페인 시장에 진출한 지 만 10년이 되던 해로 스페인 수출량이 성장하던 시기였기에 기아는 AT 마드리드뿐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활약하던 이영표, 박지성, 설기현, 차두리 등 4명의 축구 선수를 기아차 축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AT 마드리드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홍구장이던 비센테 칼데론 내 광고판, 유니폼의 기아 로고 삽입, 팀 내 스타 플레이어를 활용한 광고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후원 권리를 확보하였는데 당시 월클 공격수들을 연이어 키워내던 AT 마드리드 덕에 기아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토레스, 아구에로, 포르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풀젠. 네 번째 팀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빅토리아 풀젠과 두산의 스폰서십 계약입니다. 체코의 풀젠을 연고지로 하는 빅토리아 풀젠은 1911년에 창단해 올해 112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클럽인데요. 재밌는 점이 원래는 1993-94 시즌 5위를 제외하면 2부 리그와 1부 리그 중하위권에서 놀던 평범한 팀이었으나 두산이 2009년 풀젠을 후원하던 체코의 기업 스코다 파워를 인수하며 자연스럽게 빅토리아 풀젠의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게 되었고 이후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 두산의 인수 이후 빅토리아 풀젠은 1부 리그 6회 우승에 이어 간간히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 나온 팀으로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11-12 시즌과 13-14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AC 밀란, 미넨, 맨시티 등을 상대하며 유럽의 두산이란 기업 홍보도 하게 되었습니다. 홈 경기장 이름도 원래는 스타디온 메스타 풀젠이었는데 두산의 후원 이후로는 두산 아레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다만 UEFA 주간 대회에는 경기장 이름에 스폰서 이름이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UEFA 주간 대회에서는 슈트런초비 사디 스타디온이란 명칭을 사용 중입니다. 풀럼. 다섯 번째 사례는 EPL의 풀럼과 LG의 스폰서십입니다. LG는 지난 2007년 6월 풀럼과 3년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876년에 창설돼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 중 가장 역사가 긴 풀럼과의 스폰서십을 통한 영국 마케팅 강화라는 이유이면은 2007년 레딩에서 풀럼으로 이적한 설기현 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스포츠 마케팅이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당시 계약금은 최소 500만 달러, 당시 기준 약 48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LG와 풀럼 스폰서십의 핵심이었던 설기현 선수는 이적하자마자 등번호 7번을 달 정도로 큰 기대를
기회를 받았으나 설기현을 영입한 로리 산체스 감독이 로이 호지슨으로 바뀌면서 설기현의 풀럼 생활과 LG의 풀럼 스폰서십 운명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호지슨은 EPL에서도 베스트 11을 고집하는 대표적인 이딴 거집 감독 중 한 명인데요. 08-09 시즌에는 개막전에서 설기현이 풀럼의 시즌 1호 골을 성공시키기도 했으나 3년간 후보로 전락하여 결국 LG의 스폰서십 기간인 3년간 총 26경기에 나와 2골 2도움을 기록한 후 조만간 먹튀 전설을 쓰게 될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쌍파울루 여섯 번째 사례는 브라질 명문 클럽 쌍파울루와 LG전자의 후원 계약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LG전자는 브라질의 세계적인 클럽인 쌍파울루와 1년 36억에 달하는 독점 후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당시의 후원 금액은 당시 LG전자가 후원하던 프랑스 대표팀 후원 금액보다 2배 많은 단일 클럽 후원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쌍파울루는 1930년에 창설돼 카푸, 데니우손 등을 배출한 명문 클럽인데요. 당시 LG는 브라질 현지 스포츠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해당 후원을 진행했으며 이 후원은 무려 2010년까지 10년간 이어지며 브라질 내 LG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 팬덤 생성에 효과를 본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레버쿠젠 일곱 번째 사례는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과 LG의 후원 계약입니다. LG는 지난 2013년 레버쿠젠과의 공식 후원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당시 손흥민이 레버쿠젠 공식 입단을 발표한 7월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표된 스폰서 계약이었습니다. LG는 3년간 레버쿠젠의 메인 스폰서로서 선수 셔츠의 로고 및 LG 제품 노출, 경기장인 바이 아레나 내 LG 로고 광고 및 제품 전시,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LG전자의 광고 모델 및 홍보 모델로 활용하였습니다.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상위권과 챔피언스리그를 꾸준히 출전하는 유럽 명문팀이자 80년대 차범근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마지막을 활약하며 유로파컵 우승을 거둔 팀이기도 한데요. 다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였던 스폰서 계약은 2015년 돌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2015년 8월 스폰서십의 핵심이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인데요. 당시 연간 500만 유로, 약 65억의 만만치 않은 후원을 진행하던 LG로서는 당황할 법했지만 LG는 남은 1년도 동일한 후원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계약 종료와 함께 스폰서십을 중단하였습니다. 첼시 여덟 번째 사례는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인 첼시와 삼성의 후원 계약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당시 유럽의 신흥 강호로 발돋움하며 무리뉴의 지휘 아래 EPL 1위를 달리던 첼시가 삼성과의 후원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플라이 에미레이츠라는 항공사 광고를 하던 첼시가 그 바통을 삼성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첼시에 매년 1,800만 파운드, 하나 약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첼시 유니폼 전면에 삼성 로고 노출, 경기장 광고, 전자제품 전체에 대한 후원권 확보 등을 후원 권리로 가져왔는데요. 당시 삼성과 첼시의 후원 계약은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액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첼시 후원으로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효과를 봤었죠. 특히 삼성전자 로고색과 첼시 유니폼 색이 같은 파란색이어서 블루 동맹으로 불렸고, 첼시 팬페이지에 삼성전자의 후원 중단을 아쉬워하는 팬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10년 만에 첼시와의 후원을 종료한 이유로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지도를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한 제아드래곤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5년 2월 삼성과 첼시의 후원 계약이 종료되자 첼시는 일본의 요코하마 타이어를 새 후원사로 맞이했고, 당시 후원 규모는 삼성의 2배였던 연간 680억, 총 3,4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첼시 유니폼은 삼성 시절이 진리인 거 10인정. 페루자.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지난 2000년 당시 세리에이던 페루자와 대우의 후원 계약입니다. 2000년 7월 대우는 같은 달 안정환 선수가 입단한 페루자와 110만 달러의 금액으로 유니폼 광고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당시 페루자 선수들은 마티즈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우는 이탈리아에서만 마티즈 6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마침 한국의 최고 스타인 안정환이 이탈리아 리그에 입단하자 후원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면을 보면 안정환의 바로 전 소속팀인 부산 또한 대우의 후원을 받던 팀이었는데, 모기업인 대우그룹에서 페루자의 스폰서 조건으로 안정환을 임대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악명 높은 가우치 페루자 구단주는 함께 영입한 일본 선수 나카타와는 달리 안정환의 유니폼이 기대만큼 팔리지도 않고 상품성도 없자 감독에게 안정환을 기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페루자의 코스미 감독은 안정환은 대단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재능을 지닌 선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어 안타깝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지만, 임대로 온 안정환이 해당 시즌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하게 된다면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 완전 이적 조항 때문에 안정환의 출전이 많이 막힌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안정환 선수는 첫 시즌 17경기에서만 출전했지만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스탯을 기록했고, 다음 시즌은 2002 월드컵의 골든골로 인해 가우치 구단주는 공영방송에 나와 안정환에게
입단 당시 샌드위치 사 먹을 돈도 없는 길 잃은 염소 신세였으며 팀에선 하는 일 없이 이젠 돈방석에 앉았으며 월드컵에선 이탈리아 축구를 망쳤다 라는 인신모독을 퍼부었으며 결국 안정환과 페루자의 인연 그리고 대우의 스폰서십 계약도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 한국 기업이 메인 스폰서였던 해외 축구 클럽들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위 사례 중에 어떤 해외 축구 클럽과 한국 기업 간의 스폰서십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